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주요 구조부 같은 경우는 총 6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자, 보기 중에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지붕틀, 2번의 내력벽, 3번의 주계단, 4번의 최하층 바닥. 자, 정답은 4번이죠. 자, 여기서 이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지만, 이것은 아니지만, 바닥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최하층 바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불타고 있는 유류 화재 표면을 포말로 덮어 소화하는 주된 소화법은, 자, 소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불타고 있는 유류 화재 표면을, 자, 포소화약제로 덮은 거죠. 자, 덮어서 소화하는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지금 유류 화재 표면을 포말로 덮어버리면 이 가연물을, 유류의 가연물을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시켜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질식 소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의 질식 소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압력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압력의 단위를 지금 물어보았습니다. 압력이에요. 자, 1번의 칸델라, 2번의 데시벨, 3번의 파스칼, 4번의 가우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체역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1번의 칸델라 같은 경우는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빛의 세기, 광도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2번의 데시벨 같은 경우는 소리나 전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죠. 그죠? 데시벨. 이거 2번도 틀렸고요. 3번 파스칼. 그렇죠. 파스칼이 압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입니다. 파스칼. 그래서 참고로 이 파스칼 같은 경우는 이제 뉴턴 퍼 제곱미터, 단위 면적당 가해지는 힘과 같은 단위인 거죠. 그래서 3번이 압력의 단위로 옳은 겁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가우스. 자, 가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위인데, 바로 자기장의 밀도, 즉 자속 밀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의 단위로 옳은 것은 3번의 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한계 산소 농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한계 산소 농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연물의 종류, 소화약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자,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연물의 종류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서 한계 산소 농도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에 연소가 중단되는 산소의 한계 농도이다. 2번 맞는 설명이죠. 연소가 중단되는 산소의 한계 농도 맞고요. 3번, 한계 산소 농도는 질식 소화와 관계가 있죠. 관계 있죠. 그래서 산소 농도니까 질식 소화. 질식 소화는 산소의 농도를 낮춰서 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4번, 소화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양을 구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피난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피난대책의 일반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한다. 이제 맞는 거죠. 피난 경로가 복잡하면 안 되겠죠. 최대한 간단하면서 명료하게 해야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피난 설비는 고정식 설비보다 이동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한다? 아니죠. 자, 피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익숙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있어야 이제 그 피난 상황이 됐을 때 피난 설비는 익숙한 곳에 있을 때 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동식 설비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동식 설비보다는 고정식 설비가 맞는 겁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다. 피난 수단은 원시적 방법. 그러니까 막 되게 복잡한 전자식이 아닌 원시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맞고요. 4번, 두 방향 피난 통로를 확보한다. 그렇죠.
한쪽 방향의 피난 통로가 막혔을 때 이제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방향 이상의 피난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4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죠. 이동식 설비가 아니라 고정식 설비를 위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1번의 산화열, 2번의 분해열, 3번 흡착열, 4번 기화열. 자, 지금 보시면 1번 산화열과 분해열과 흡착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적인 열 에너지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4번의 기화열, 즉 증발자멸이죠. 증발열이죠. 기화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 발화가 더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4번의 기화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기본 3요소라 할 수 없는 것은 자, 기본 3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는 3요소가 되겠지만 나머지 하나는 연소의 3요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1번의 증발자멸, 2번의 점화원, 3번의 산소 공급원, 4번의 가염물. 자, 보기 중에서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증발자멸이죠. 증발자멸. 그죠? 1번의 증발자멸은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제1석유류는 어떤 위험물에 속하는가? 자, 제1석유류. 자, 석유류니까 제1류부터 제4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제1석유류 같은 경우, 석유류. 자, 석유류는 요게 바로 제4류 위험물이죠. 제4류 위험물에 해당이 됐는데 이 사류 위험물의 성질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인화성 액체잖아요. 액체. 이인화성 액체. 그렇기 때문에 제1석유류는 바로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연소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연소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연소 범위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다. 맞는 거죠? 연소 범위에는 바로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소 하한계부터 연소 상한계까지의 범위를 바로 연소 범위, 즉 폭발 범위라고 합니다. 맞고요. 2번, 연소 범위의 값은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기체의 최적 농도로 표시된다. 그래서 볼륨 퍼센트. 그래서 연소 범위의 단위가 볼륨 퍼센트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연소 범위의 값은 압력과 무관하다. 틀렸네요. 자, 보세요. 자, 압력이 상승했을 때는 하한계, 연소 하한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연소 하한계는 변하지 않지만 연소 상한계는 상승해요. 높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연소 범위의 값은 압력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에 연소 범위는 가연성 기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그렇죠? 예, 연소 어떤 가연물, 어떤 기체냐에 따라서 연소 범위의 값이 다 천차만별 다릅니다. 4번도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가연물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에 산화되기 쉬울 것. 자, 산화되기 쉬울 것.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라고 하는 것이 산소와 반응을 해서 이제 산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산화되기 쉬울수록 좋은 가연물이 되는 거죠. 2번, 산소와의 친화력이 클 것. 그러니까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면 말 그대로 연소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다음 3번,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 자,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를 이제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좋은 가연물인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클 것이 아니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것. 이렇게 돼야 맞는 거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열 전도율이 작을 것. 그러니까 열 전도율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열 방출이 적다는 거죠. 그만큼 이 가연물이 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작을 것, 이것도 좋은 가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한론 1211의 분자식으로 옳은 것은, 자, 한론 소화약제의 분자식을 물어보았습니다. 한론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분자식이 이제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 분자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한론 소화약제에서 이러한 원소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C, F, Cl, Br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론 1211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아래 첨자의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1, 2, 11. 자, 그리고 여기서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C, F2, Cl, Br.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이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C, F2, Cl, Br이 전부 다 들어가 있으면 이제 같은 분자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4번에 여기 있죠. C, F2, Cl, Br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4번이 바로 한론 1211의 분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 자,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은 비중이라고 하는 거지, 비중.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의 B점 같은 경우는 뭐예요? B점. B점은 끓는 점이죠. 끓는 점. 자, 이번에 비열. 비열은 어떤 물질 1g을 1도씨만큼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열량을 바로 비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의 융점은 녹는 점을 융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부피를 갖는 기준 물질과의 질량비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소방 대상물의 크기가 가로 8m, 세로 10m, 높이 5m인 창고에 자, 킬로그램당 9,000kcal의 발열량을 가진 특정 가연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실내부의 화재 하중은 자,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단 특정 가연물의 비중은 0.8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화재 하중을 구하는 거죠. 자, 화재 하중 같은 경우에는 자, 공식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4,500 곱하기 A분의 자, 시그마 QT 곱하기 HT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화재 하중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때 이제 분모에 있는 4,50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인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4,500이라는 거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때 이제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지금 이 가연물의 킬로그램, 1kg당 단위 발열량이 9,000kcal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질량을. 자, 그럼 우리가 질량을 구할 건데 잘 보세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렇죠? 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럼 이 식에서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가 되는 거죠. 예,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는 얼마냐? 근데 이 특정 가연물의 비중이 0.8이라고 했죠? 0.8. 그러면 자,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는 얼마냐? 밀도는 물의 밀도에다가 이 특정 가연물의 비중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800. 예, 800이 나와요. 800kg/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이 특정 가연물의 밀도예요. 여기에다가 부피입니다. 이 특정 가연물의 부피. 그런데 지금 이 창고에 특정 가연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죠? 즉 창고의 부피가 바로 이 가연물의 부피인 셈인 거죠. 그래서 가로가 8m, 세로가 10m,
높이가 5m인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 얼마 나오냐? 32만 킬로그램이 나와요. 이 특정 가연물의 질량입니다. 상당히 무겁죠? 32만 킬로그램. 자,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목재의 단위 발열량입니다. 4,500이고요. 자, A는 면적입니다. 이 가연물의 그 면적, 표면적인 면적을 말하는 거죠, 면적. 근데 지금 가로가 8m고 세로가 10m니까 여기는 8 곱하기 10m가 되는 겁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시면 돼요. 8 곱하기 10.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QT, 여기가 바로 단위 발열량을 대입하시면 돼요. 단위 발열량. 그래서 QT가 뭐예요? QT. 자, QT가 QT가 아니라 GT입니다. 이게 잘못됐죠. GT는 무게입니다. 무게. GT가 가연물의 양이고 요 HT가 바로 이 특정 가연물의 바로 단위 발열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HT 먼저 대입할게요. 자, 킬로그램당 9,000입니다. 9,000. 킬로그램당 9,000 킬로칼로리고요. 자,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바로 질량. 가연물의 질량 32만을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4,500 곱하기 면적, 바닥 면적이에요. 면적 곱하기 9,000. 이거는 단위 발열량. 여기에다가 얼마? 질량을 곱하시면 돼요. 32만. 자, 계산하시게 되면 자, 화재 하중은 얼마가 나오냐? 8,000이 나오네. 8,000. 8,000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단위 면적당 가연물의 양.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0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표준 상태에서 44.8 세제곱미터의 용적을 가진 이산화탄소가스를 자, 모두 액화하면 몇 킬로그램인가? 단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문제에서 자, 표준 상태라고 했죠? 표준 상태라고 했어요. 이 표준 상태는 바로 0도씨 1기압을 말하는 거예요.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이다.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을 이용할 건데 바로 이 공식이 있죠. V는 M분의 WRT. 바로 이산기체 상태방정식에서 자, 무엇을 구하는 거냐? 지금 이산화탄소 가스의 질량이죠. 킬로그램이니까 단위 킬로그램이니까 질량, 즉 이 W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변형을 해서 W는 바로 RT분의 PVM 이러한 공식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자,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R이라고 하는 값은 이산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얼마예요? 0.082죠. 대략 0.082고요. 자, T는 절대 온도예요. 근데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 더해주는 거죠? 273을 더하는 거죠. 지금 섭씨 온도가 0도씨예요. 0도씨. 그렇기 때문에 273 플러스 0입니다. 뭐 더 하나만 0도씨고요. 그 다음에 P는 압력이죠. 몇 기압이라고요? 1기압. 1기압이에요. 표준 상태. 자, 그리고 최적은 44.8입니다. 44.8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분자량.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44라고 했어요. 이거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암기하세요. 44.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바로 88kg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를 모두 액화하면 얼마다? 88kg이 나온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의 성질로 틀린 것은 과산화수소는 이제 위험물 중에 하나죠. 바로 제6류 위험물, 즉 산화성 액체인 것인데 과산화수소의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자, 비중이 1보다 작으며 물에 녹지 않는다. 자, 어때요? 틀렸죠? 과산화수소는 비중이 1보다 큽니다. 비중이 1보다 크고 그리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그렇죠? 과산화수소는 산화성 액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화성 물질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 맞습니다. 3번 불연성 물질이다. 맞는 거죠? 불연성 물질. 4번 상온에서 액체이다. 자, 우리 집에 가정에서 소독약으로 쓰고 있는 과산화수소 기억하시죠? 뭐예요? 다 액체 형태로 되어 있죠? 예,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자,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점화원을 댔을 때, 어떤 가연물의 점화원을 댔을 때 연소가 시작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산화프로필렌 같은 경우에는 영하 37도씨 정도 됩니다. 인화점이 대략적인 값이에요. 영하 37도씨. 그 다음 2번에 이황화탄소 같은 경우는 영하 30도씨. 대략적으로 영하 30도. 그 다음 3번에 아세틸렌 같은 경우에는 영하 17.8도씨. 대략적으로 영하 17.8도씨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디에틸에테르는 영하 45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중에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은 4번의 디에틸에테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다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는, 자, 이제 어떠한 조합이냐면은 지금 질소가 52%, 아르곤 40%,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8%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볼게요. 자, 질소를 이제 대략적으로 50%, 아르곤은 그대로 40%, 그 다음 이산화탄소를 대략적으로 10%라고 봤을 때,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요 숫자 앞 글자를 보시면 돼요. 질소가 5입니다. 아르곤이 4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1인 거죠. 50, 40, 10 중에서 5, 4, 1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에서 바로 이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소화약제는 바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에 하나인 IG541, 541 쓰여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IG54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보기 중에서 고체의 연소 형태가 아닌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표면 연소, 2번의 분해 연소, 3번의 증발 연소, 4번의 확산 연소. 자, 정답은 4번의 확산 연소가 되겠죠? 자, 고체 같은 경우는 확산하지 않죠.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 유체에서의 상태를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고체는 확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 연소는 기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고요. 고체의 연소 형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의 확산 연소가 되겠습니다. 자, 피난시설의 안전구획 중 2차 안전구획에 속하는 것은, 자, 안전구획은 1차, 2차, 3차 총 3개로 분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1차 안전구획은 어디예요? 1차 안전구획은 바로 복도입니다. 그래서 복도가, 자, 1차 안전구획이 되고요. 그 다음 2차 안전구획은 어디냐면 부속실이죠. 부속실. 부속실이 2차 안전구획입니다. 이제 계단 전실이라고도 합니다. 계단 전실. 그리고 3차 안전구획이 바로 계단실. 계단이죠. 그래서 특별피난 계단도 마찬가지 계단실이니까 이게 3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안전구획은 복도, 2차 안전구획은 부속실 또는 계단 전실, 그리고 3차 안전구획은 계단실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3번 부속실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0도씨 얼음의 용융 잠열과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0도씨 얼음의 용융 잠열, 그리고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 자, 우리 이거는 쉽게 볼 수 있죠. 10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다. 이거 얼마예요? 539 칼로리 퍼 그램. 이거 많이 봤던 거죠? 그죠? 물의 증발 잠열, g당
539칼로리. 이거는 우리 많이 봤던 거예요. 그런데 0도씨 얼음의 용융 잠열이다? 이거는 많이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0도씨 얼음의 용융 잠열은 얼마다? g당 80칼로리인 거죠. g당 80칼로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